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렸었던 비공개 AM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해외 그룹 채팅방에서 이 관련 뉴스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이 소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충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 이런 반응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일단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회의에는 니콜라스와 청디아오가 직접 참여를 해서 답변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일단 오픈 메인넷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코어팀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답변을 보면은 코어팀은 개척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또 커뮤니티 개발자, 그리고 파이 매장, 이 상점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코어팀 또한 오픈 네트워크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네트워크 시점과 더 많은 개척자 및 오픈 네트워크에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작업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의 정확한 날짜는 실제 출시 전에 커뮤니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최대한 올해 안에 완료하고 출시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주요 휴일 시기를 피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팀은 이 커뮤니티와 코어팀 모두 올해 안으로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언급될 작업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출시 시점은 내년 1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기와 관계없이 코어팀은 출시 날짜를 사전에 커뮤니티에 공지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오픈 메인넷 전환 목표는 아직도 연말 12월이 맞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요, 12월에 못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내년 1분기를 목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코어팀도 올해 말까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비공개 AMA 자료입니다. 즉 코어팀의 내부적인 회의 내용일 뿐이고요. 코어팀이 이런 부분을 기밀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1%의 찬스라도 타임라인이 밀리거나 좀 더 연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출시 날짜에 대해서는 미리 커뮤니티에게 공지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지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요, 올해 6월 28일이었죠 파이투데이 때 2024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가 마지막 폐쇄형 메인넷 기간의 파이투데이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내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 이벤트가 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미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이코어 팀이 커뮤니티를 상대로 처음으로 조건문을 붙이지 않고 언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을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률을 5대5 정도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 데드라인은 내년 1분기나 파이데이 때로 가져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회의 내용이고요. 만약 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약속한 6월 28일 전후로는 마무리를 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은 일반 상점들 외에도 파일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대형 기업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파일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비즈니스 개발 측면에서 파이코어팀은 커뮤니티에 제공될 수 있는 상점과 기업의 범위와 규모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협력사에 대한 부분에는 이전에도 몇 번 대화가 있었는데요. 코어팀에서는 오픈 메인넷 일정을 조율을 함에 있어서 파이 협력사들과 조율이 필요함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기업이 될지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떤 서드 파티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힌트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보면요, 오픈 네트워크가 다가오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더레이터들이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보상이 파이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초기부터 명확히 전달된 바와 같이 모더레이터 역할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파이나 어떤 금전적 보상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기능이나 정보에 초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코어팀과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주요 기능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이 혜택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요, 코어팀이
이제 오픈 메인넷이란 용어 대신 오픈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에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이미 메인넷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현재는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에 있으며 이후 메인넷의 오픈 네트워크 기간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 일부 사람들은 오픈 메인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픈 메인넷은 오픈 네트워크보다 간단히 표현을 하게 되는 비공식적인 용어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요. 오픈 네트워크 이후 개발자들이 코어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개발자들도 파이오니어들처럼 KYC 또는 기업용 KYC인 KYB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 자체 사용자들을 위한 KYC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KYB 절차를 완료한 후에 파이앱 생태계 내에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 지갑 생성에 대해서는 대화가 매우 빠르게 종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대화가 종료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YC 과정에서 이름 불일치나 라이브니스 체크 등으로 거부된 파이오니어들은 최종 거부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이 되는지,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 확정 기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KYC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만료된 아이디가 있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거나 라이브니스 문제 등으로 거부가 된 파이오니어들에게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부가 된 경우에는 일부는 재제출이 가능하며 재제출 가능 여부는 거부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KYC 사용자 측에서도 KYC 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신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최종 확정 기능은 진정한 실수나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을 배려하면서 계정 판매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불법적인 사용자나 가짜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거부가 될 것이고 재제출 기능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업데이트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를 보면요. 최근 많은 계정들이 라이브니스 체크를 완료한 후에 KYC 상태가 거부가 되었고, 이전에는 승인되었던 계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파이가 이미 메인넷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러한 거부가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간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이에 대해서 코어팀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어팀의 니콜라스 경우에는 KYC와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KYC 절차가 매우 엄격해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KYC에 신청하거나 이를 통과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YC 알고리즘이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상대적으로 편안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사항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며 실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더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은 점점 더 완화가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KYC에 초대가 되고 임시 승인 후 최종 승인과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 알고리즘이 한 단계 더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이 초기에는 더 엄격하게 설정이 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완화가 되고 정확한 기준으로 제한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이전에 완전 승인이 되었으나 다시 임시 승인 상태로 변경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나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이 최종적으로 완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코어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정을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현재 더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간에 상당한 지연과 로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모두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코드와 개선된 코드의 배포로 인한 증상입니다. 우리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사용을 하는 등 다양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기줄이나 스레드를 늘려서 이 대기줄을 처리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때로 지연과 로그가 발생하는 이유는 새로운 코드가 지속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자주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코드를 배포할 필요가 없었다면 마이그레이션은 이미 안정적이고 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그레이션은 우리 요구에 맞게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각 개선 작업은 결과적으로 때때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코드 배포는 매끄럽지 않거나 버그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일단 진행이 되면 거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그가 발생하면 코드가 복구되고 계속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버가 작동을 멈추지 않고 사용자가 시도한 작업을 다시 시도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면 우리가 문제를 조사하고 정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감을 알 수 있었고요. 참고로 최근에 1일 마이그레이션 마지막 날에 10만 개를 돌파를 하였죠. 그래서 상당한 속도의 개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언제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코어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상호 노력과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일정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아직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KYC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알고리즘이 점차적으로 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KYC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필수 설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계정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행동을 취해줘야 되며 그들이 실제로 조치를 취하는 시점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목적은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KYC가 승인된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지 않아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속화하고 임시 KYC를 완료하는 것,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보너스와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분류를 해서 이번 영상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 내용을 보았을 때는 오픈 메인넷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짚어드렸던 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코어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또 여러 중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